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란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오늘 출근길 뉴스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해 이날 중국 측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지의 종교 탄압 피해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 측에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해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종교의 자유 탄압과 관련해 중국을 향해서 세기의 오점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퀄컴에 대해 경쟁법 위반 혐의로 2억 4,200만 유로, 약 3,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이 글로벌 정보기술 대기업들이 여개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난 14일 이란산 석유 연료를 해상 환적 수법으로 밀수하던 외국 유조선 한 척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억류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란이 외국 유조선 한 척과 선원들을 최근 억류한 것과 관련해서 이란은 억류한 선박과 선원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드론이 약 1000야드가량 근접한 거리에 접근했다면서 미 군함이 방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미일 3국의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현지 시간 17일 통과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금수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전격 인하하자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해 연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들은 올해 4분기에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9년에서 2020년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잠재 성장률이 연평균 2.5%에서 2.6%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협력사들을 상대로 일본산 소재 부품, 전 품목의 재고를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고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최태현 SK그룹 회장은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품질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을 가진 모바일 D램 양산에 들어가면서 기존 한계를 또다시 뛰어넘어 5세대 모바일 D램 시대를 열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진행한 일본 수출 규제 영향 브리핑 말미에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리지만 인사권자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항공업계가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로 성수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분기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요. 오후 1시 32분에 금융감독원에서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금융감독원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금융감독원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출근길 뉴스는 매일매일 봐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길 뉴스는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